2024년 6월 11일 화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 6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중반까지 여러분들께서 뉴욕 주식 시장 마감 현황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될 멘트는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에 혹은 관망세에 상승 혹은 하락 또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 이야기를 아마 가장 자주 듣게 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미쓰리 뭘 그렇게 디테일한 멘트에 그렇게 신경을 써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제가 매매함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굳이 디테일한 단어를 설명해 드릴 필요 없는 거죠. 단 저는 이 돈에 있어서 물론 꼭 돈뿐만 아니라 남녀 관계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믿음, 신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돈이 엮인다면 우리가 돈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신용이라고 하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갚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누구를 믿고 투자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메이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화증권, 대우증권, 교보증권, 대시증권에 근무를 해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다 알만한 증권사에 근무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 별명이 백설공주였단 말이에요. 백만인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그래서 제가 한화증권에서 사장단 면접을 볼 때 그 임원들 앞에서 제가 말빨이 셉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임원들을 빵 터지게 했고 덕분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 해드렸었어요. 앞에서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알만한 곳에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말빨도 세고 그냥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착하게 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조금이라도 나쁜 맘 먹었으면 제가 제주도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상대방의 어떤 메이커 그게 증권사 직원이든 아니면 증권사 직원이 아니면 혼자서 무슨 인베스트먼트 차려가지고 대표 임례하고 폼 잡고 다니든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잘 신뢰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다방 미쓰리에서 전문가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고 두 번째는 과욕 부리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주식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라.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돈다방 미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단어, 그러니까 그 단어가 여러분들을 뭔가 이렇게 속인다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를 가리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속지 마시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그런 특정 단어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당장 6월 10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8% 상승, S&P 500이 0.26% 상승, 나스닥이 0.35% 상승했어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토요일에 전해드리면서 고용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 고용이 잘 나와서 시장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실망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설레발을 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할 건 아니었는데 여하튼 금요일날 뉴욕 증시 하락했고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월요일날 뉴욕 증시 상승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뭔가 대단히 불안한 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그 어려운 걸 이겨내고 막 상승한 것 같은 그 약간 되게 감동의 어떤 느낌을 갖게끔 문장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냉정함을 찾고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 99% 이상입니다. 거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3일 새벽에 발표되는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금리 동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 부분인 거잖아요. 자, 3월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올해 금리 인하 3번 할 수도 있을 거다. 딱 올해 연준은 금리 인하 3번 할 거야. 이렇게 딱 아주 머스트 같은, 이렇게 아주 단디한 이런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지금 점도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3번의 금리 인하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5월 달에는요.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실망감이고 뭐하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고용이 좋다고 경제가 좋은 건 아니다. 물론 경제가 좋으면 고용이 좋습니다. 근데 경제가 안 좋아도 고용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런지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웬만하면 안 잘리려고 노력하고 웬만하면 이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가 좋냐? 안 좋다니까요. 오죽했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대놓고 나올 정도였습니까? 근데 과연 이번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6월달 금리 동결 가능성 있죠. 그리고 점도표에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예측이 2번으로 지금 줄 거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올해 연초에 돈다방 미쓰리에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한 멘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상임신. 상상임신이란 단어가 왜 나왔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11월 초에 발표된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더 할 것 같은 느낌. 갈 길이 멀다, 할 일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발언이 완전히 개무시되면서 부진한 고용지표를 확인한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치기 시작했고 그 당시 점도표를 봤더니 2024년 연말은 2023년 연말보다 기준금리가 한 75bp 정도 다운된 상태로 예상된다. 그러면 시장이 한꺼번에 75bp를 인하할 것까지는 않고 50bp 인하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완만한 완화 25bp씩 한 3번 정도 인하하겠구나라는 점도표를 보고 시장은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미쳐 돌아갔느냐. 하다 금리 인하한대. 어머, 3번 한대. 어머, 아니야. 막 언제 하느냐, 뭐 3월에 하냐, 5월에 하느냐 시점 잡다가 올해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연초에 상상 임신이란 표현을 자주 썼었고, 그리고 그 이후엔 제가 무슨 멘트를 자주 썼냐면, 여러분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요. 오직 기대감.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기대감. 언제 금리 인하를 할지 확실한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애플은님이 연초에 대형 투자은행이 비중 축소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애플이란 주가는 하락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기대감이 여전히 팽배한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 오로지 기대감 가지고 쭉 올랐던 증시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은요, 호재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호재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재는 엄청 많지만 미국은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쉽게 노출시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니까 혹시 뭔가를 이렇게 감추던 어떤 악재가 튀어나왔을 때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물량이 없으니까 곤두박질 칠 수 있으니까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연초에 상상 임신 타령을 그렇게 해댔는데 이제는 그 3번의 점도표에서 나타난 금리 인하 가능성이 2번으로 쪼그라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크게 둔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6월 10일 같은 경우는요. 9월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45%로 지난주에 50% 넘겼던 금리 인하 확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금리 동결 확률이 51%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9월 달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50%가 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그렇게 꿈꿔왔던 6번, 7번의 금리 인하는 그냥 하룻밤의 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오르면 어느 정도 그래 이 정도 기대감이었으면 그래 괜찮아 그냥 됐어 라고 딱 끊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먹었으면 더 먹어야 되고 2배 먹어야 되고 3배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욕심 때문에 죽도 밥도 안 되고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멘탈 털리죠. 여러분의 계좌 털리죠. 영혼 털리죠. 다 털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날 특징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애플이 1.9% 하락했다고 하죠. 세계 개발자 회의가 개최가 되었는데 애플이 AI 기능이 장착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1.9%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10분의 1 액면 분할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0.7% 상승.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3일 테슬라 주주총회 안건인 CEO 보상안에 노르웨이 투자은행 투자관리가 반대표를 던질 거라는 악재로 2% 하락했고 게임스탑 12% 급락. 이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저질인지 보여주는 장이다라는 제가 얘기 주목해드렸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7% 상승. AMD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4% 하락했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종목별로 그냥 각자 지랄 연병들 합니다. 각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한때 팡이니 하여튼 이상한 그 단어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기술주 애플 아마존 해가지고 팡 종목들이 올랐고 하다 2011년인가요? 대한민국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차화정이 있었잖아요. 자동차, 화학, 정유
그래서 마치 무슨 사람 이름처럼 차화정 불러댔습니다. 그런 장세가 어찌 보면 유동성 장세인데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종목별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유동성 장세가 아닌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지금 국채를 발행해요. 이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다. 근데 결국 이건 미국은 재정 적자 때문에 하는 거고 진짜 유동성은 지금 미국은 5%대의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진짜 유동성은 지금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등신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 5%가 이게 진짜 이렇게 높은 거다? 물론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는 합니다만 이게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우리는 이미 제로금리, 초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장 그나마 지금 대한민국은 금리가 미국이랑 2%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3%대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 전 세계 사람들 대출 안 받고 빚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당장 내가 은행에다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커지거든요. 미국은 여러분들이 3%대 내는 예를 들면 기준금리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물론 다릅니다. 신용대출, 담보비율 대출 다 다르니까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는 3%의 이자를 내야 되지만 미국은 5%의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유동성이 확보가 됩니까? 유동성 장세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미국 국민들만 그렇습니까?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데 금리 인하가 쉽게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 지표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작년 상반기부터 그랬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다.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드는 거는요.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는 어떤 이슈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예언을 했죠. 여러분 지금 벌써 연준이 얼마나 자주 금리를 동결합니까?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 꺾이지 않잖아요. 재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75bp씩 금리를 인상했어요. 하반기에 4번 연속 75bp씩 금리 인상하고 50bp 금리 인상하고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지만 그들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했고 다시 지금 3%대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한참 노래를 불렀죠.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 미국의 경기 둔화라는 이슈로 혹은 미국의 높은 금리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둔화되고 경제가 침체될 거라는 거를 걱정하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해야겠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국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라는 얘기가 나와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먹어서 이제 죽는 것처럼 그냥 사이클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도 여러분도 그래서 크게 그렇게 놀라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대신 이제 그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악재는 괜찮은데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올 수 있으니 저는 이제 혹시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더듬이를 고추 세우고 계속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종목들이 움직임이 활발해요. 제가 올해 주식시장 분위기 예상해 드렸죠. 지난주에 가스, 석유, 김밥,
이번 주에는 뭐 아이스크림 관련주 뭐 난리가 났는데 앞으로 뭐 장마 관련주, 뭐 태풍 관련주, 뭐 하여튼 지랄 발광들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올해는 미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세력주들이 이슈를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이는구나. 절대 세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숟가락 살짝 얻어서 이렇게 조금만 맛있게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6월 12일 날 6월 10일에 FOMC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시장 분위기 어떻게 전개되는지 더 잘 점검해서 체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더워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 수업할게요. 고맙습니다.